이번에는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창의적인 디자인과 기술이 만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들이 열려 있는지 함께 들어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생 이명구라고 하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원디자인진흥원의 경영관리팀장 신경철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디자인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디자인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다 들어서 디자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의 역할, 디자인 정책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죠. 디자인은 창작자가 본인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 때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미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해내는 건데, 디자인은 좀 달라요. 산업으로서의 디자인은 뭐냐면 고객이 있어요. 고객에게 어떤 나의 디자인적 미적 감각과 그리고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시장 분석에 의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내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가 항상 있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포럼 같은 것도 열고 있고, 이제 디자인 관련돼서 뭔가 행사를 많이 여는 것 같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역 내에서 정말 그러한 디자인과 관련된 최근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아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디자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뉴스라든가 소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 모아서 한번 들어보시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저희가 또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디자인 문화 확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저희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와서 도민들한테 어떤 디자인 문화를 갖다가 저희가 많이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도 디자인진흥원이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끌어오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강원도 안에서 육성을 해서 진흥을 하는 게 목적인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두 번째죠. 강원도 안에서. 당연하죠. 디자인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디자인으로 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아주 영세한 회사부터 어느 성장한 회사까지 많은데, 이것을 고루고루 이 디자인 쪽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사업에 다 참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4년 전시가 지금 여기 쫙 있는데 한 70여 개 디자인 회사들을 발굴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강원도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서 양성하는 과정이 조금 궁금해요. 세계인류 디자이너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내에 있는 디자인과를 갖고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을 갖다가 산학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훌륭하게 제가 육성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청년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은 현재는 없는데 준비는 해야 될 예정이고, 대신에 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럼 그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디브 사업이라고, 디자인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들고 시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모르는 거죠. 예산 과정도 모르고 이걸 만들려면은 예산이 많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 오세요. 우리한테 지원 받으세요. 그럼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일명 디브 사업이라고,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각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의 작품, 자기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인당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례는 많습니다. 실제로 진흥원이 이제 설립된 이래 쭉 봐왔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태백에 있는 젊은 이제 작가였는데 태백의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들 석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친환경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업성이 있네 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죠. 그러면 이 강원도 디자인 진흥원 덕분에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디자인 산업에 더 많이 뛰어들게 될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요즘 취업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창업도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창업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켜주는 프로그램까지 다 할 거예요. 그것이 단계별 전략을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같이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니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춘천에 있는 예술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앞으로도 자신의 디자인 산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네. 춘천에서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중심에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요. 실감 콘텐츠, 영상,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청년 창작자들을 돕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수진 대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엄청 다양한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IT 기업이나 콘텐츠 창작자들, 콘텐츠 창작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원을 넘어서 이제 지역에 잘 정착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진흥기관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서들이 있나요? 저희가 사업부서만 봤을 때는 IT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ICT-진흥본부 그리고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본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CT 산업본부랑 문화콘텐츠본부인데 문화콘텐츠본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콘텐츠본부 안에서도 또 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콘텐츠 팀이고요. 여기 안에는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사업이 있고 또 음악창작소 운영 사업이라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 사업에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콘텐츠 창작자와 창작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 팀 안에 소속되어 있으신데 정확하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콘텐츠 제작 지원과 창업 원스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창업 원스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작자들이 창작 기업으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기업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레벨을 융합 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그리고 고도화 지원 사업 이제 융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ICT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토이 비즈 센터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지원 센터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관광과 기술을 결합해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스마트 토이 비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금속 가공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제공해서 소위 완구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음악 창작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음악 창작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이 음원 제작이라든지 음원 녹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서 이렇게 뮤지션들이 지역 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곳 중에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곳에서는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강원도 지역에 있는 창작자들과 그 창작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주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장비나 시설 같은 지원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강원 콘텐츠 코리아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업 공고도 올라가고 있고 어떤 교육이 있다 하면은 교육에 대한 정보들도 거기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강원도 창작자나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정보 공유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그 저희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콘텐츠 지원 사업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들어오시면 좀 유익한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창작자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요. 이 춘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콘텐츠는 주로 어떤 것들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주로 캐릭터 분야가 많고요. 그리고 실감 콘텐츠도 많이 있어요. 실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있는 그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실감 콘텐츠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담긴 설화를 재구성해서 웹툰을 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사례인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원래 창작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강원도 문화유산에 대한 매력을 너무 많이 느끼셔서 그 강원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원도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시다 보니 이제 춘천 지역으로 정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영상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영상과 관련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콘텐츠 코리아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 1인 미디어나 영상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대학생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원래는 기업들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창작 지원이라고 해서 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창작비를 지원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서 이 도시에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은 미래상 같은 게 있을까요? 춘천을 포함한 이 강원도라는 지역은 약간 자연과 도시가 공존해 있고 여유와 또 창의가 공존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가 조금 강원도를 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콘텐츠 기업들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청년들이 여기 안에 있는 콘텐츠 산업을 위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역의 청년들이 춘천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정말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청년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과 유산들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창작하면 더욱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디자인, 예술
기술이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디자인 테크라는 데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젊은 인재들이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창작 활동과 그들만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것이라는 데는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가 디자인과 만났을 때 제 디자인 테크라고 했고 그 순간 로컬이 아니라 바로 글로벌로 가는 거죠. 디자인 테크가 실현됨으로 인해서 글로벌 디자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저는 과감하게 디자이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의 디자인과 기술이 만났을 때 디자이너는 크리에이티브다, 크리에이터다 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